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4%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13,87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16만 4천 주 정도,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근데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뉴스에서 나온 게 미국하고 EU하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32분에 나온 기사인데, 의약품하고 반도체 등 상호 관세를 상한선을 15%를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하면서 관세 부분에 대한 거를 저 정도 수준에서 좀 맞추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관세 리스크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가 이제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수급 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향의 HM4 샘플 테스트 성과 기대하고 함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권이나 애플한테 이제 CIS 공급이 더해지면서 사업부 전반의 성장 기대감이 좀 확대돼 가지고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에서 받아먹는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수출 데이터랑 그리고 폴리실리콘 선물 가격까지 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주도가 난립니다. 지금 보시면 142% 폭증한 수출 제조해가지고 반도체가 견인을 했다라고 해서 농수산 의약품도 약진돼 있는데, 반도체가 제주도 전체의 산업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뭐 제주 반도체가 탑픽 기업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공개 일학 제주 반도체 팹리스 침체 속에서도 홀로 성장 비결은 해가지고 막 뉴스까지 내보내면서 2분기 매출이 17%나 증가하고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 처리를 하면서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 반도체 주가는 그 정도까지 반영 처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반도체를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좀 세게 그리고 빠르게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섹터로 봐서는 이 원전하고 조선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수급이 세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25일 날짜 이후로 해가지고 저기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던 수급들은 퍼질 걸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다 튀어나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적 부분이 잘 나오면서 하방선에서 매집선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저점 테스트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튀어 오르려고 신용장고까지 올라와 있는 수급을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오늘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양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향후 10년 양자 기술 로드맵 정한다. 과기부 해가지고 양자 종합계획 수립 착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을 갖다가 37조 원까지 확 늘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양자기술 로드맵 정한다 부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양자 개발 컨소시엄과 129조 양자 생태계 협력에 급등해가지고 구글하고 MS 등 포함해서 양자 관련돼 있는 주로 좀 묶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이슈성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모멘텀도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주반도체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나 모멘텀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우선 분봉상으로 보시면 뭐 이평선의 하락 추세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평선의 하락 추세로 나온 거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단과 뭐 하단, 상단과 하단, 상단과 뭐 하단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3거래일 정도의 거래량을 보도록 하면은 오히려 여기 13,400원대 밑으로 빠지려고 하면은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내리니까 바로 기준선 부분 잡아놓고 나서 수급 들어오고 이평선 가져갔고요. 오늘 빠르게 오전부터 복귀 처리를 좀 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보시면 좀 세게 못 올라간다? 이 정도의 모멘텀이지 뭐 하락 추세 전환처리 저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포지션에 대한 추세적인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양자 부분에 대한 과대 상승 부분에 대한 거 빼놓고는 이평선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언제 1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올려치는 건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선은 제주반도체 가장 제가 매수가를 여기가 최저점으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OBV하고 신용잔고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제주반도체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OBV 수치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가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는 물량이 들어오는 거냐? 이 3만원에서부터 여기 2만원 사이에 있는 물량 사이에서 여기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가 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용잔고를 보면서 외국인 수급들을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핵심 물량에 대한 매수세를 봐야지, 아,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제한적으로 막아주고 있구나. 아, 하방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주가가 쭉 빠져버리겠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이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여기에서 매수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세게 빼고 싶어도 세게 빼질 못합니다. 이게 주가를 세게 올려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평단가를 여기에서는 내리면서 주가가 빠져나오는 매도 물량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을 막아주는 거고요. 주가가 이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반등폭이 일어났었을 때는 이 신용잔고가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잔고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장대 항복 형태로 해서 매물대선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갈 거고요. 신용잔고가 죽어있다라고 하면은 얇은 봉 형태로 올라가는데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차익매도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박스권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잔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고객 예탁자금이 67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굉장히 좀 셉니다. 개인 수급이 세기 때문에 시장에 순환 매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 수급이 셀 때는 신용잔고 부분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제주반도체에 대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도 연일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도 매수세를 연일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세를 들어온다. 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지수가 선물 포지션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장 초반부터 들어와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콜옵션 포지션에서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들어옵니다. 그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선물 포지션에 대한 게 롱 계약건이 지금 17,800 계약건이죠. 숏 계약건이 지금 한 2,200 계약건에서부터 한 2,300 계약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때 선물 포지션이랑 콜옵션도 완전히 상방 포지션으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해당되는 5개 섹터죠. 원전, 조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섹터들은 굉장히 빠르게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차익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따라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신용잔고 눌리는 신용 반대 매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고개를 약간 드는데 신용잔고가 또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거래량적인 측면을 급격하게 상승 전환 처리로 돌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수출 데이터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낸드 플래시 부분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단가 부분 올라가는 거 보시고요. 수출액 부분도 나쁘지 않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LPDDR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도 결국에는 적층 부분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낸드하고 D램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팹리스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제주 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주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낸드 플래시도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SSD 잘 버티고 있습니다. SSD 조금 빠졌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고요. SSD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MCP, HBM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를 섹터별로 돌리기 때문에 꼭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디램 가격 올라가죠. 이게 말 그대로 디램 지금 수출액 부분도 장난 아니고 단가 부분도 막 올라갑니다. 이게 삼성전자 기점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디램 이제 낸드랑 디램 부분이 이제 적정 부분으로 가가지고 HBM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LPDDR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전력 반도체 부분이 제주 반도체가 거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가장 크게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실적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사람들은 이 영업이익 부분이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나 봐요.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80억 정도, 그러니까 반기로 해가지고 80억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분기가 43억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 때는 37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6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80억 곱하기 2를 하면은 160억 정도의 올해 아무리 못해도 영업이익 부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30배 정도의 PER만 때린다라고 해도 이게 5,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4,700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얼마입니까? 한 7천억 정도로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 PER을 유지만 시켜준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2만 원 선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부분이나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봤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1차 목표가로 보고 있는 33,300원,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보고 있는 2만 원 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려친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나 아니면 미래가치 부분이 확 붙었을 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밀고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현금성 자산이나 재고 자산 부분도 좋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이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분명히 이거 꼭 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모멘텀 일으킨다라고 했었는데 하나오션 오늘 2%대 올라가고 어제 5% 올랐습니다. 벌써 7%대 반등 처리 나온 거예요. 매수가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는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25일 날짜에서 오늘부터 벌써 수급 처리가 조금씩 들어가요. 보시면 뭐 기판 관련주인 심택도 들어가고 장비 관련돼 있는 주들은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막 따라가기 투자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하나오션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대응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한 텀에 대한 수급 처리를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저점 매수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주반도체 같이 실적 부분도 받쳐주면서 미래가치까지 붙어있는 기업들을 모아갔다가 한 턴에 좀 먹는 모멘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